자, 저희 이제 요번 하는 부분은 그 데이터 분석을 좀 응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센서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문제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그것 또한 시각화를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왜냐면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때 그 해당되는 분석을 잘 고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봤더니 센서를 수집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장비에다 센서 붙여도 되고요. 저희가 손쉽게 하기로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마이크로비트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핸드폰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애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애인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핸드폰 열어서 한번 볼 생각이고요. 자, 요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정보를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대로 이제 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뭐 빛과 관련된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디오에 대한 것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가속도 센서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가속도 센서는 X값, Y값, Z값 이렇게 세 축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축의 값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축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애는 이 X 값을 계속 변경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Y 값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Y 값을 많이 변경을 할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Z 값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저희의 가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어떤 센서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는 정상이라고 칠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얘가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면 정상인데 갑자기 얘가 위아래로 흔들리잖아요. 이건 비정상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스토리상 가정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동작을 할 때는 이건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 동작이 아닌 이상한 동작이 튀어나오면 그걸 비정상이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분석에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분석은 이제 여러분이 다음번에 하실 파트고, 저랑은 얘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시각화를 할 거고, 시각화가 된다면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지 그거를 이제 찾아보자 라는 게 저희의 일단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핸드폰을 좀 여시고요. 핸드폰을 여시고, 저희가 이제 핸드폰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어플을 일단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플을 좀 켜시면, 자, 요 해당되는 어플을 지금부터 켜겠습니다. 자, 어플을 이렇게 켜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센서가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 센서인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애가 저희가 사용할 가속도 센서예요. 이거 말고도 중간에 보시면 뭐 라이트니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정보는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요 맨 위에 있는 가속도 센서로 들어갈 거고요. 누르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빈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값들을 이제 구해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근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화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플레이 표시, 지금 보면 이제 뭔가 이게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그 눌러주세요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르고 여러분이 이제 좌우로,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X축 값을 좀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한 7초에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흔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속도도 좀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좌우로만 이렇게 흔들 거예요. 좌우로 7초에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막 수집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멈추고 나서 여기 정지하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요런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장비로 보내야 돼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상에서 보면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점 3개가 있죠? 그거 누르면, 그거 3개를 누르면 데이터를 익스포트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메뉴 중에 두 번째 메뉴, 익스포트 데이터라는 거 누르면 여러분이 지금 또 메뉴가 나온다. 엑셀이나 CSV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콤마로 구분되는 CSV 파일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CSV를 선택을 하시고 OK라고 누르면 이제 그 파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도구들, 뭐 예를 들면 카톡이 됐건 아니면 이메일이 됐건 거기를 이제 전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편한 도구로, 저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이제 누르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카톡을 눌러서 그 체크를 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지금 방금 전에 수집한 데이터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지우는 버튼이 있어요. 지우는 딜리트 버튼이 있으면 그걸 누르시고요. 거기 보면 클리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데이터를 누르시면 데이터가 다 지워진 상태가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빈 요 상태가 되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번에는 Y축으로 위아래로 이제 흔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버튼 누르시고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데이터를 7초에서 한 10초 정도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시면, 그러면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 그 어플상에서 그래프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명확하게 앞에 저희가 X축으로 흔든 애랑 얘의 차이가 확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으로 이걸 돌려서 지금 해결을 할 생각이에요. 자, 어쨌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도 다시 어떻게 해요? 점 3개 누르시고 여기에 익스포트 데이터 누르시고 CSV 파일 누르시고 OK 누르시고 아까 전에 있던 카톡 있죠? 카톡에 여러분이 누르셔서 여러분이 보낼 사람한테 이 데이터를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적당한 사람한테 확인 버튼 눌러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플 가지고 하시는 일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닫으시면 이제 됩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곳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됐어요. 전송이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실습 환경에서 요거를 바로 갖다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뭘 쓸 거냐면, 저희 프로그램 다시 띄우시고요. 자, 기존에 올라왔던 애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고침 눌러서 아예 싹 지워버릴 거고요. 저희 저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워버린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다 쓸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저희가 여기 다운로드에 제가 드린 소스 및 데이터라는 곳에 여기 보면 데이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 데이터 1번, 다른 하나는 로 데이터 2번. 이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있는 로 데이터 1번이 뭐냐면 요거 한번 열어보시면 저희가 일단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얘는 실제 데이터에 비해서 여기 컬럼명이 되게 깁니다. 컬럼명이 너무 길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컬럼을 저희가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따 이 컬럼명을 바꿀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저희가 좌우로 흔든 애 있죠?
X축에 대해서 흔들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봤더니 X값만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7로 시작하는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에 이어서 여러분이 여기 두 번째 있는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얘도 거의 똑같은데 얘도 다른 것 말고요. 요 두 번째 있는 요 X 데이터만 볼 거예요. 얘는 2.1 뭐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는 마이너스 7점 어떻게 시작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 데이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 데이터가 다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 숫자만 봐가지고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고 뭐가 다른지 얘가 특징이 뭔지 맞추세요 이러면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죠. 그래서 이거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각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저희가 볼 애는 여기 봤더니 시간이란 정보가 있고요. X값, Y값, Z값, 그리고 여기에 뭐 절대값 뭐 이런 애가 하나 있대요. 절대 수치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값들이 있나 보다. 그러고 컬럼은 하나, 둘, 셋, 넷, 5개 컬럼이 있는 상태고 아래로는 쭉 내렸더니 저는 이걸 한 7초 정도 수집한 데이터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한 700개 좀 넘게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확인되시죠? 자, 여기 봤더니 719개가 있는 상태고 요 이전에 있던 데이터도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도 요것도 7초 동안 모았기 때문에 내려서 이제 봤더니 얘는 724개가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거의 얼추 비슷하긴 한데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정확한 시간 동안 흔들지 않기 때문에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요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할 때 저희가 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PPT로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데이터 분석. 지금 여기까지 처리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데이터 읽어와서 잘 읽어오는지 하고 통계 정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게요. 자, 일단은 여기 데이터 분석에 가서요. 요 판다스라고 하는 요 임포트 블럭을 일단 가져옵니다. 네, 요렇게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지 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일단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여기 데이터 분석에서 요 두 번째 있는 블럭, 요 파일 읽기가 있는 요 블럭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아까 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 저희 데이터 올려놓은 여기에는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파일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요거 버튼 누르시고 저희 다운로드에 소스 드린 요 폴더에 가서요. 여기 있는 로우 데이터 1번하고 로우 데이터 2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요거를 열기로 올립니다. 여기다.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올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읽을 이름이 뭐예요? 저 스펠링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RAW, 로우 데이터 네, 1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읽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올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뭐 한다고요? 다시 블럭에 가서 데이터 분석에 가시면 제일 위에 있는 애들 찍어볼 수 있는 블럭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맨 위에 있는 세 줄만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뻥 눌렀더니 여기에 실행이 돼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여기 봤더니 데이터는 잘 가져오는데 지금 컬럼이 너무 길어요. 말도 안 되게 컬럼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띄엄띄엄 있어요. 어쨌건 이것도 세 줄 가져온 거예요. 자, 어쨌건 데이터 이렇게 잘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지 하고요. 여기 C7번 블럭에 보시면 이게 여시면 여기에 통계 정보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몇 개이고, 데이터는 몇 개이고, 이거의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되고, 뭐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걸로 수치적으로 보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애를 여기 있는 요약 정보로 좀 보시고요. 요약 정보로 만드시고 요걸 눌러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보는 컬럼 6개의 컬럼이 있고요. 여기 보면 6개의 컬럼이 있고 여기 봤더니 시간과 XYZ가 있고 뭐 앱솔루트 값이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빈 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다 쓸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로 된 데이터예요. 소수점을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플롯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자, 저희는 여기에 있던 컬럼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컬럼의 이름을 좀 가져오는 애가 있어요. 자, 프린트를 할 거고요. 여기가 빈 걸로 해서 여기다 이제 프린트를 할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 가면, 여기에 그 데이터 분석하는 쪽에 가면 C 6번째 보면 여기에 아예 이름이 있죠. 컬럼즈라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애는 이제 뭐 다 본 거니까 요 요약 정보는 비활성화를 할 거고요. 컬럼에 대한 정보만 읽었더니 컬럼이 이렇게 길어요. 타임이고 여기 빈칸도 있고 뭐 S도 붙어 있고 리니어 한 칸 띄고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너무 길어요. 그죠? 자, 전 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하고 싶냐면 이름 변경을 하고 싶어요. 이름 변경. 이름 변경하는 거를 함수에서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좀 바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분석에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요거는 CA 블럭이라는 데 가면 여기 CA 블럭 요거를 꺼내 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요건 이제 컬럼이나 그러니까 행이나 열 이런 거 다루는 애거든요. 요거 눌러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여기 리네임 하는 애가 있어요. 컬럼 리네임. 요게 열을 리네임 하는 애예요. 자, 얘를 잘 봤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컬럼인데 올드 컬럼하고 새 컬럼을 넣으면 옛날 걸 지금 걸로 이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느낌 오시죠? 옛날 걸 지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잘 쫓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긴 이름을 이용해서 저희가 바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옆쪽에 잘 보시면 여기 안에 요 배열로 되어 있는 거 요 안에 문자열로 된 타임부터 해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앱솔루트 다음에 있는 요 콤마가 있는 요 문자열까지를 요렇게 블럭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거 타이핑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컬럼즈라고 된 데에 여기 가로 안을 다 지워요. 올드, 뉴 다 지워버려요. 올드, 뉴를 다 지웁니다. 그래서 가로만 살려놔요. 가로만 살려놓고요. 지금 복사한 저 리스트 정보 있죠? 얘를 컨트롤 V로 붙여요. 아까 여기 있는 요 정보를 여기에다 붙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거 타임즈 요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타임즈, 리니어 요거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걸 마치 우리 딕셔너리처럼 앞쪽에 바꾸기 전 값, 뒤에다가는 땡땡이를 넣고요. 여기다가는 내가 바꿀 값,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타임이라고 이렇게 넣어요. 그냥 요거를 요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도 요렇게 있고 콤마가 있는데 요 콤마 바로 앞에다가 땡땡이를 주시고 문자열로 바꾸는데 요거는 이제 대문자 X로 바꿀 거예요. 저 긴 문자열을 요 X 하나로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쓸데없는 공백이 있는 거는 뭐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리고 요로 더 뒤로 와서 이렇게 옮겨서 여기도 콤마가 있잖아요. 콤마가 있는 앞에 가서 땡땡이를 넣으시고, 요건 이제 Y니까 요거 문자열로 쌍따옴표 해도 되고 헛따옴표 해도 돼요. 헛따옴표로 해서 Y로 이렇게 할 거예요. X, Y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쭉 커서로 쭉 이동을 하면 여기 또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 앞에 오셔서 땡땡이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Z. 그리고 요거 이제 지우시고 요거 맨 마지막에 가서 요거 문자열 요거 닫은 그 다음에 땡땡이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거는 X, Y, Z, W로 하죠. 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탁 누르시면 요게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컬럼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자, 그런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요 DF에서 컬럼을 바꿔서 결국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수에서 그 DF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변경된 정보를 여기 DF에다 넣을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바꿨을 때 내 컬럼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전에 저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바꿨을 때 내 컬럼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해서 찍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이제 컬럼이 타임 X, Y, Z, W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명이 길면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파일에 가서요. 파일에 있는 컬럼명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시면 돼요. 파일에서.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하면 컬럼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위에 지저분한 애는 비활성화하고 요것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X, Y, Z, W라는 컬럼을 만든 거예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됐고요. 자,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잖아요.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한쪽에 예를 들면 어떤 한쪽은 데이터가 뭐 한 700개였고 어떤 한쪽은 막 1400개 이러면 나중에 뭔가 그래프를 그리고 이럴 때 정상 비정상으로 해서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데이터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특정한 크기만큼만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라내서 다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궁금하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블럭을 이용해서요. 요거 출력하던 거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얘 컬럼명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거 여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쉐이프라고 해서 행열의 수를 볼 수 있어요. 얘 모양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를 행열수로 하면 얘가 요게 나의 행이고요. 여기에 열이에요. 내 행이 723개라는 거예요. 723개. 그러니까 723줄이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개의 컬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원하는 만큼 줄여주고 싶거든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변수라는 데서 요거를 가지고 오고요. 여기 부분을 잘라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이미 본 거예요. 언제 봤냐면 슬라이스 할 때 잘 보던 애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저희가 인덱스 쓸 수 있는 애였잖아요. df인데 가지고 오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처음부터 한 700개만 가져오고 싶어요. 700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에 0번부터 700개만 잘라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프린트로 해서 여기다가 쉐이프를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723개였던 애가 700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슉 바꿀 수가 있겠죠. 될까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저희가 요약 정보 찍은 애가 있는데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요거 활성화해가지고 진짜 찍어보면 데이터가 정말 700개로 바뀌었는지 볼 수 있어요. 봤더니 어때요? 저희가 컬럼명도 잘 바꿨고 데이터도 700개로 잘 바꿔놓고 나머지 정보들은 이제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될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오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저희가 뭘 했냐면 iLog 가지고 뽑아오기도 하고 log 가지고도 뽑아오고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뽑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저희가 여기 인덱스 이용하는 이런 방식처럼 해서 쉽게 뽑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뽑아오냐면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다 넣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원래는 행의 값, 열의 값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행은 다 가져오고 열만 선택적으로 가져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배열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로 만들고 여기에다 여러분이 컬럼을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time이라는 컬럼 적고 x라는 컬럼 적고 y 이렇게 그것만 가져와도 되고 뭐 난 z까지 가져오고 싶어. 사실은 지금 뭘 빼고 싶냐면 w만 빼고 싶은 거예요. 그죠? w만 빼고 싶으면 이렇게 뺀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데이터 찍던 요 데이터 분석에 프린트 하던 애 중에 요거 상위 3개 찍던 애 요거 가지고 와서 찍으면 여기 위에 저희 결과 다 본 거니까 여기 프린트 있던 애들은 다 죽일게요. 프린트 있던 애들은 다 죽이고요. 컬럼명도 뭐 다 확인한 거니까 다 비활성화하고요. 요거 제일 위에 있는 3줄만 찍어보면 요렇게 찍혀요. 시간 X, Y, Z. 대신 뭐가 없어요? W가 없어지는 상태죠. 자,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보실 게 뭐냐면 저희가 iLog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의 수 주고 열의 수 줘가지고 뽑는 방법. 그 다음에 log이라고 해서 행의 수가 몇 개인지 주고 열을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뽑아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접 명칭을 주되 리스트로 해서 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애를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배우셨지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나는 뭐 iLog이 좋아 그러면 iLog으로 쓰고요. log이 좋아 그러면 log으로 쓰시고 지금처럼 이런 식의 인덱스를 쓰는 방식이 좋아. 그러니까 리스트를 쓰는 방식이 좋아 그러면 이걸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그려볼 거예요. 데이터를 그려봐야 얘가 정말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저희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가서 시각화라는 데 가서 여기 매트플랄립이라고 하는 애 붙일 거고요. 시각화하는 애 요거 라이브러리 하나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선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저희는 여기를 시각화해서 여기 아래 보면 산점도라고 되어 있는데 산점도는 점으로 찍는 거지만 여기에 저희는 선그래프 플라츠라고 하는 애로 저희가 이제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요 X축에 쓸 값 요 X축으로 쓸 값. X축으로 쓸 값이 여기에 있는 타임일 거란 말이에요. 타임 700개. 그죠? 타임 700개를 써야 되죠. 자, 근데 타임 700개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X라는 값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있죠? 여기에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 앞이 뭐예요? DF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거기에 이름이 누구이네? 타임이네.
그게 뭐예요? 우리 이 한 줄로 쭉 된 시리즈로 된 뭐예요? 시간값이에요. 그죠? 그리고 y라는 값은 우리가 y축에 쓸 값은 여기 있는 이 x값이거나 y값이거나 z인데 여기는 xy가 아니라 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x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df에 있는 무슨 값? 대문자로 된 x값을 x축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이게 찍히는지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시각화를 할 건데 여기 아래에 그래프 출력이 있었죠? 그래프 출력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자, 그리고 얘를 뿅 눌렀더니 에러 없고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뭔가 좀 지저분해요. 왜냐면 얘가 중간중간에 있는 값을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마커라는 애가 있어요. 마커인데 마커를 점으로 표현했고요. 그 마커의 크기를 10이나 줬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아주 작게 한 2 정도로 주잖아요. 동그라미의 크기를 2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얘가 이렇게 보여요. 아예 마커 없이 해도 돼요. 마커 없이 해도 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값이 이렇게 변경돼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x축의 값은 이런 모양이래요. 지금 현재 x축의 값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뭐도 찍을 수 있겠어요? y축의 값도 찍을 수 있겠죠? 요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넣을 거고요. 자, 여기서 바꿀 건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x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으니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뭐가요? y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어요. y가 바뀌는 걸 보고 찍었더니 뭐가 하나 더 찍히는데 문제가 지금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있는 x축의 값은 빨간색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있는 라벨도 바꿔주죠. 라벨도 x라고 바꿀 거고요. 여기에 라벨은 y라고 바꿀 거고 이 y는 블루, 파란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 있는 x는 레드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렀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x축은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이고요. y축은 이런 느낌으로 변경이 된대요. 왜냐면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막 이게 드립대 흔들었잖아요. 그죠? 위아래로는 안 흔들었는데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돼요. 자, 하나 더 찍어요. 여기 봤더니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에다 찍는데 얘는 뭘 찍으면 되겠어요? X, Y, Z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라벨을 Z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파란색으로 찍으면 안 되겠죠? RGB니까 요건 G로, 그린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를 찍었더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희가 X축으로 이렇게 막 흔든 애는 Y나 Z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X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애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를 하나 찍었어요. 될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드디어 뭐 했어요? 하나, 이 첫 번째 파일 있죠? 이렇게 흔들었던 파일에 대해서 하나 했어요. 자, 두 번째 파일은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파일하고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첫 번째랑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의 뭐가 있어요? 공포의, 그죠? 주석을 여기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입출력에 가서 여기 오셔서 주석이라는 애를 이렇게 붙여요. 주석이라는 애를 붙이고요. 여기에 요거 파일 읽기부터 해가지고요. 요걸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얘를 요 밑에 붙여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로우 데이터 1 분석이라고 될 거예요.
됐죠? 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바뀌는 부분 뭘까요? 데이터 2 분석일 거고요. 읽어올 파일이 뭐예요? 읽어올 파일이 데이터 2예요. 자, 근데 우리 이미 알다시피 컬럼명은 똑같잖아요. 컬럼명을 저희가 XYZ로 바꿨고 얘도 데이터를 700개로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애 중에 XYZ, 시간과 XYZ만 뽑아올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뭘 그려요? X 그래프, Y 그래프, Z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 밑에다 좀 더 넣고 할 거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돌렸더니 얘가 이제 어쨌건 이 데이터가 잘 찍히고 그래프를 봤더니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애였지만 얘를 봤더니 파란색이 뭐예요? Y축이죠. 두 번째는 Y축에 대해서 반응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아까는 X로 이렇게 흔드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얘는 Y축. 이렇게 흔드니까 요 수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때요? 눈으로 보이죠? 그럼 어쨌건 첫 번째에 있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열었을 땐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에 있는 애의 형태하고 두 번째에 있는 애의 형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다른데 이것도 사실 잘 안 와닿아요. 그죠? 잘 오나요? 사실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을 조금 더 잘 찍어보고 싶어요. 제대로 값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도대체 이 X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찍었을 때 이 X 값과 Y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처리하고 싶은데 저희가 여기에 너무 타이틀이나 이게 너무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축값만 좀 붙여서 넣을게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좀 이따 복사해서 써야 돼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시각화에 가서요 몇 개만 좀 더 넣을게요. 자, 여기 가서 아까 우리 요거 레이블 붙이는 거 있었죠? 요 레이블 붙이는 거로 가서 여기에다가 요 그래프는 저 위에서 먼저 붙일게요. 위에서 여기에다가 시각화에 레이블을 붙이는데 여기에 타이틀을 먼저 주겠죠? 타이틀을 주는데 이건 저희가 그냥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붙이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정상 그래프라고 할게요. 정상 그래프. 정상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의 요 X축은 시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여기를 X축 레이블이라고 해서 요거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초 단위예요. 그죠? 몇 초. 그래서 뭐 단위를 붙이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다 레이블을 붙였잖아요. 라벨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잘 헷갈리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라벨이라는 걸 넣고요. 라벨이 보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본 거 중에 뭐요? 범례라는 애를 넣으시면 돼요. 범례를 넣으시면 이 범례를 얘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정상 그래프면서 XYZ가 뭘 의미하는지 그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그냥 보는 것보다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이거, Y가 뭐 파란색, Z는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래를 봤더니 없잖아요.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프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얘가
근데 얘를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아까 했듯이 여기에서 주석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떼다가 여기다 넣고요. 얘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그래프 부분 있죠?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 1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상 그래프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 부분을 이렇게 하나 해서 넣었어요.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 가지고 요로 가지고 온 다음에 요로 가지고 온 다음에 얘가 아이고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를 떼내고 얘가 요 부분에 들어가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찍혀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름을 비정상 그래프라고 넣을 거예요. 이거 그냥 저희가 정한 거예요. 요러면 정상, 요건 비정상.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면 정상, 위아래면 비정상.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라벨을 붙이기 나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많은 애들은 저희가 한꺼번에 버리려면 여기 한꺼번에 끌고 가서 여기다 버리면 다 버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 얘를 돌리면 이렇게 해서 런 이렇게 시키면 여기 정상 그래프, 비정상 그래프, 그 다음에 x, y, z 값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y 값이 크구나, 여기는 x 값이 크구나 라고 눈으로 볼 수 있죠.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나는 도대체 저기서 갖고 있는 정상 그래프의 x 값, xy 값하고 비정상 그래프의 xy 값이 어떤 차이가 있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x축으로 흔들고 y축으로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거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역시 시각화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그나마 땡큐인 게 그래프를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있으니까 혹시 빠른가요? 네, 자 그래프가 있으면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그래프를 요렇게 붙였어요. 그래프를 붙였는데 요번에는 내 대상이 뭐냐면 x, y 값을 서로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상의 x 값, y 값, 그리고 비정상의 x 값, y 값. 그래서 저희는 선 그래프를 그릴 건 아니고요. 점으로 그리고 싶어요. 점으로 그리고 싶고요. 여기에 있는 애가 지금 df는 똑같은 df인데 저희가 요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기존에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df라는 데 넣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그래프도 잘 그렸어요. 두 번째도 파일을 불러와서 df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래프를 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df는 정상 그래프예요? 비정상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 2만 살아있지 데이터 1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비교하고 싶은데 그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요거를 다시 담을 변수가 필요해요. 요걸 다시 담을.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변수를 추가할 건데 이 변수의 이름은 df2라고 할 거예요. df2. 자, 그래서 여기 df라고 된 애들을 다 뭐로 바꾸냐면 df2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 df를 네? df를 df2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겹쳐서 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도 df2에 대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도 df2예요. 여기도 다 df2예요.
될까요? 자, 일단 요 아래 저희가 방금 복사한 요 그래프는 잠깐 비활성화를 할 거고요.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만 보려고 해요. 저희가 DF1과 DF2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DF2도 정상인지를 볼 거고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지도 볼 거예요. 그랬더니 잘 그려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부른 데이터는 다 DF라는 이름으로 처리했고요. 두 번째 요 로우 데이터 2를 읽어서 하는 애는 다 DF2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DF라고 하는 곳에는 정상 데이터가 있고요. DF2라는 데는 비정상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거지만 어쨌든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 그래프라고 하는 걸 여시고요. 그래프라는 걸 여시고 여기는 이제 정상 그래프하고 비정상 그래프의 XY 값들을 비교하고 싶어요. XY 값. 그래서 자, 여기는 일단 점으로 하나 찍고 싶어요. 점으로 찍고 싶어서 여기를 산점도로 바꿀 거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DF, 정상적인 DF에 있어서 요 X축의 값을 X값으로 넣을 거고요. 요거 Y축의 값을 여기를 Y라고 넣을 거예요. 이제 시간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X값, Y값에 대해서 점들을 찍어 볼 거예요. 얘가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나 찍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얘가 DF2로 할 거고요. DF2의 X값에 위치하고요. DF2의 Y값의 위치를 찍을 거예요. 자, DF의 X값, DF의 Y값. 그리고 이건 DF2의 X값, DF2의 Y값. 세 번째 있는 애는 필요 없죠. 이건 이제 버릴 거예요. 자, 저희는 여기 그래프는 뭐예요? X하고 Y에 대한 그래프예요. X하고 Y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이때 X축은 요 축은 버립시다. 이건 지저분하니까 그냥 요거는 버려버릴게요. 버릴 거예요. 자, 저희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애는 저희가 라벨을 뭐라고 줄 거냐면 저희는 그냥 정상이라고 줄게요. 정상. 여기 요 두 번째 찍히는 요 라벨에는 저희가 비정상이라고 찍을 거예요. 비정상.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올 거죠. 수치가 서로 다를 거니까 얘네들이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보여요. 실행을 하고 그래프를 봤더니 요렇게 봤더니 요렇게 보여요. 근데 첫 번째는 점으로 찍고 두 번째는 선으로 그려서 그렇거든요. 여기를 다 뭐로 바꿔요? 여기도 산점도로 바꿀 거고요. 그죠? 산점도로 바꿀 거고 여기에 위에 정상인 애를 저희가 레드로 바꿀 거고요. 비정상인 애를 블루로 바꾼 다음에 얘를 찍었더니 뿅 찍었더니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요. 자, 저희가 X축으로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여기 X값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되는 요게 뭐예요? X로 흔든 데이터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렇게 흔든 애에 대해서 보이는 애가 뭐예요? 요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라벨을 라벨이라고 넣어놔서 그래요. 여기가 비정상. 그래서 여기를 돌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요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는 내가 물론 예상은 했죠. 이렇게 흔든 애랑 이게 달라 라고 하지만 정말 찍어봤더니 얘는 높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X축 위치는 비슷한데 위아래로 흔들린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떨림이 막 있었는데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상인 경우예요. 이건 별 문제가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진동이 생기면 이건 뭐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그죠? 그러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뭐 하셔야 돼요? 분석하고 저걸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어떤 특정 데이터인 상태가 되면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딱 판단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내일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저랑은 일단 그냥 순수 데이터를 그렸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이 나와 라고 하는 걸 봤어요. 자, 저희가 이어서 몇 개 더 할 수 있죠. 왜냐면 YZ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XZ에 대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프가 이미 있으니까 요걸 뭐 하면 돼요? 여기 찍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좀 고통스럽고 지겨운데 하나만 해놓으시면 되게 편합니다. 여기를 Z라고 넣을 거고요. 그러면 X 값은 두고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Z 값으로 바꾸시면 얘가 값들에 대해서 Z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프의 이름은 X랑 Z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뿅 찍었더니 얘가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근데 사실 요거 봐서는 얘가 정확히 무슨 패턴인지 잘 몰라요. 지금 보면 뭔가 뭐 이렇게 막 무슨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뭔가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데이터의 분포가 요렇게 돼 있구나. 근데 잘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이 X축을 흔들면서 이 앞뒤의 관계 있잖아요. Z가 이렇게 앞뒤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요거의 관계를 봤더니 뭐 대충 이렇게 보인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예요? Z 값이 있으니까 앞쪽을 Y로 바꿀 거예요. 이왕이면 재활용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Y로 바꾸면, 물론 XY 값은 여러분 축값을 바꾸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Y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YZ 그래프라고 그리시면 얘가 Y하고 Z 사이에 그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뿅 눌렀더니 그래프가 여기에 하나 더 생기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사실 이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Z하고 Y의 관계는 뭐 좀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뭐에 대해서 집중할 거예요? 얘가 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뭔가 특징점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얘가 어떤 형태의 어떤 특징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엔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정말 내일 하실 그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그 딥러닝 하는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정도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센서 정보 수집해가지고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